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2부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즐거운 강의 또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혼미난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은 고승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야 뭐 잘 지냈는데 네. 혜선 씨는 잘 지내셨나요? 저야 뭐 네. 이렇게 항상 밝게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네. 강의하면서 네.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되나요? 네, 어떤 일주일 질문이요? 중에 네. 누구랑 할 때가 제일 좋으세요? 짓궂은 질문을 네. 하시는데요. 물론 이 고승환 전문가님이 워낙 편하게 저를 네. 대해주시고 또 강의도 즐겁게 해주시니까요. 네. 저는 고승환 전문가님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네.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네. 지난 강의에 대해서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뭐 지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수급을 좀 보고서 네. 이제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투신권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해줬고, 그리고 뭐 LG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도 지금 뭐 시장이 거의 뭐 관망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에도 이제 활용하기 쉽겠지만 요즘과 같은 종목들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네. 모든 종목에 매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것 중에 고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요즘과 같이 없는 데에서 하나씩 그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쉽게 눈에 띈다라는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주에 했던 이제 투시권 관련된 매수 방법, 자, 그거는 이제 활용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네.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외국인하고 투신권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자,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이제 기관에 두 이제 수급 주체만 따라다녀도 사실은 큰 손해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들도 그렇고 확실하게 분석이 되고 확실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적극적으로 절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종목 선택을 잘 못하더라도 외국인 기관만 좀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외국인들 매매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요새는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좀 사도 좀 찔끔찔끔 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확실한 게 투신권 관련해서 이제 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여줬던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도 네. 최근에 좀 상승세를 강화를 좀 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을 사기 전에 누가 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뭐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건데 가끔 보면은 기관이 사면은 무조건 오르고 외국인이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종목에는 그 주식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좀 주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을 기관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매일 기관이 팝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을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팔아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기관이 판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관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고점에서 팔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잖아요. 네. 그렇죠? 기관이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파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네. 이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체들을 모르고 이제 그쵸. 덤벼 드셨다가 외국인도 네.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동안 누가 끌어오는지 모르고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밑에 사니까 네. 그것만 보고서 이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손실을 봐요. 그래서 네.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떨어지는데 사길래 그냥 같이 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의 메인 수급이 누군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누군가 꼭 하나에 끌어올리는 메인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자 대량의 매수 종목 외국인 기관들이 횡보하는 구간대나 그렇죠? 횡보하는 구간이나 자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도 네. 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자 그때는 분명히 자 이 주식에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더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하루 정도 대량의 매수 위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질 때 네. 자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면은 그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그분들도 이제 월급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만 주다 보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수익 내주라고 월급 주는데 손실만 맨날 봐봐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의 매수 종목 자 그런 종목은 집중적으로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반드시 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투자다 보니까 네. 일단은 테마주가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안전하게 올라가면서 정말 대량의 큰 매수를 해줄 때 가끔은 뭐 1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뭐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매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뭐 2주, 3주씩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적이면서 급등락 없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매매를 좀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 투신 매수. 주가가 횡보하거나 조정을 주는 그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네. 네, 일단은 뭐 투신이 매수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다 이때 샀을 걸.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데 기준을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그 주식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 투신권들이 매수해서 가더라도 그게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골라서 공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방법을 보면은 뭐든지 좀 기준이 애매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유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투신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종목을 발견해서 공략을 하면은 더 확실하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겠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욕심 같아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싶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또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혹시 혜선 씨는 그 경마장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경마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어떤가요? 네, 경마장도 뭐 네. 투자라면 투자겠죠. 그것도 뭐 합법적인 네. 투자인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말이 막 뛰어다니는 네.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경마도 주식처럼 약간 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꾼들을 보면은 경마가 1경기부터 시작해서 한 12경기에서 10경주까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와가지고 1경기부터 10경기까지 계속 돈을 걸어요. 네. 네, 그러다가 맞힐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겠죠. 근데 네. 맞히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에 전문적인 분들은 내가 아는 경기에만 공략을 합니다. 내가 네. 8경기에 몇 분 만에 1등, 2등을 할 것 같은 뭔가 네. 있어. 그러면 1경기부터 7경기까지는 그냥 한 1,000원, 500원 해서 가만히 이제 여유롭게 즐기다가 네. 8경기에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죠. 네. 근데 그냥 어설픈 투자자들은 1경기부터 내 원금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걸고 내가 아는 경기에 왔을 때 네. 조금만 돈을 걸다 보니까 수익을 내더라도 조금밖에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그냥 어설픈 투자처럼 매일매일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사서 손실을 보면서 내 원금을 줄이기보다 좀 하루 이틀 안 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또 못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는데 자, 올라가는 종목이 보여도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 찾아서 확실하게 매수하고 그래서 수익 보고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종목 하루 이틀 투자해서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원금 까먹지 말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나오고 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그 어떤 투자자보다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좀 고수익을 챙기는 자,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투신 매수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네. 전환을 하면서 또 투신을 중심으로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투신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 일단 보니까 네. 오늘 지금 기관의 수급 자체를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일단 국가 지자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물량을 파는 모습이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투신권에서 받쳐줄 때에는 지수가 좀 덜 빠지고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지자체가 매도를 하니까 크게 빠지다가 네. 오후로 갈수록 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느 한쪽에 좀 집중되기보다 약간 순환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일 관련해서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팔아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골고루 좀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르기가 좀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쵸. 대해서 네. 또 이제 앞으로 글로벌 이벤트가 계속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좋은 종목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자, 종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을 찾아냈어요. 그렇죠? 올라갈 종목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오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서울반도체로 예를 들면은 네. 이 종목이 앞으로 한 3일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을 해서 위에서 많이 삽니다. 네. 그렇죠?
위에서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볼 때도 짧게 조금, 보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 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오늘 하루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오늘 네. 잘 보신다라면 이제 그 당일에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개인들의 매수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띄워놨죠. 네. 네, 선 씨는 주식을 직접 매매해 보셨나요? 아직 실전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모의 네. 투자만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 사보신 적은 있으시죠? 종목을 모의 투자에서는 샀죠. 네, 근데 네. 뭐 직접 선택을 하셨거나 아니면 네. 누가 뭐 추천했거나 네. 네, 그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그 종목을 사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내가 아. 사면 수익이 무조건 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네. 내가 사고 빠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저는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지만 네.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고요. 네. 그냥 이 종목을 지금 살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후에 일은 이제 네. 후에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신중하신 네.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까 말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주식은 가끔 신중한 것도 좋은데 가끔은 좀 맞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가는 것도 네.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개인 투자를 보면은 다른 건 빠져도 네. 내가 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무턱대고 덤벼들기 시작을 하죠. 믿음이 강하죠. 자기 자신의 그쵸. 선택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사고도 분명히 빠질 수 있고 내가 9시에 10분에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9시 10분부터 3시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대부터는 주가가 꼭 오를 것 같은 생각만 하고서 네.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또 급하게 매수를 하죠. 그렇죠. 이게 또 캔들이 보면 오르면 또 빨간색이잖아요. 네. 네, 빨간색은 또 사람을 약간 흥분을 하게 하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네. 막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안 사면 막 올라갈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너무 위에서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매수를 해서 종목을 사버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주가가 딱 보고 있다가 오르면 급하게 추격을 매수하는 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 종목을 살 거야. 근데 분할 매수를 해야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서 네. 처음에 작은 물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사려고 네. 받쳐놨어요. 네. 근데 그 주가가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일단은 좀 불안하죠. 나는 1,000만 원어치를 다 사서 수익을 보고 싶은데 네. 거기에 똑같이 걸었는데 한 200만 원만 체결이 되고 네. 나머지 이제 800만 원이 안 사지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막 올라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800만 원어치가 지금 아직 걸려서 체결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안 따라잡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 넣었던 걸 취소하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잡아 버리죠. 네. 그렇죠? 작은 물량이 체결됐을 때는 위에 그냥 가격에서 안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이 개인 투자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또 하나죠. 네. 그래서 진짜로 주가가 그때부터 오르면 참 좋은데 꼭 산 시점이 가장 고점이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종목 상담 시간이면 다 모두 그런 그니까요. 네.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네. 고점일 때 사가지고. 그니까요. 네. 마치 내가 사길 기다렸다가 손해를 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귀신같이 그게 그냥 팔고서 떨어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작은 물량이 이게 과거에 내가 처음에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게 사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아쉬웠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더 머리에 강하게 좀 자리를 잡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지금 여기서 살려 그랬는데 안 샀어요. 참고. 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는데 그 주식이 급등을 이렇게 해서
그때 더 샀으면 수익을 더 봤을 텐데라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더 사서 잡고 봐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네. 들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싸게 사고서 후회를 합니다. 그냥 참았다가 떨어지면 살 걸. 네. 네, 그런 이제 후회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자, 매수 방법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고수들의 매수 방법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어떤 이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느냐? 네. 자, 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수할 것 같으세요? 고수들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너무 네, 저점에 사고 일단 고점에서 팔겠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보다 수익이 많이 나긴 하겠죠. 네. 근데 자, 일단은 고수들의 매수 기법을 보면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덥석 잡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분할 매수를 항상 대응을 해요. 그리고 일단 욕심을 버립니다. 네. 그리고 매수해주 미만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큰 수익을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섣불리 덤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 수가 1200개가 넘습니다. 네. 내가 이 종목을 못 샀어요. 조금밖에. 그럼 다른 종목을 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 투자들은 어떻죠? 이 종목을 못 사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시야가 좁죠. 그쵸. 무조건 그냥 덤벼들어요. 근데 여유가 있는 이제 고수들이나 부자들은 이걸 못 샀어요.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어차피 주식시장은 계속 열릴 거고 네. 종목은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다른 찾겠죠.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해서 비싸게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 큰 수익을 준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일단 한 방의 매수는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 이제 수익을 거머쥐는 게 이제 고수들의 매수 기법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방법이랑 봤을 때 크게 이 방법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를 잘 못하시죠. 제가 이제 장중에 방송을 이렇게 회원님들 데리고 하다 보면은 네. 저는 이제 그냥 현재가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을 살 때 약간 이제 밑에다가 종목을 이제 걸어두고서 그 가격대가 오면 체결되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000원에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3,100원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3,000원에 이제 물량을 제가 이제 매수 주문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 약간 이것도 성격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 3,000원에 넣고서 장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한번 잡아요. 네. 왜? 여기서 안 빠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3,000원까지 안 가고 주가가 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분들은 저희가 이거 못 잡았으니까 다음 거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혼자 저한테 귓속말로 옵니다. 네, 귓속말로 저거 잡았는데 네. 지금 팔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와요. 그러면은 이거 사지 말았는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격이 급해서 원래 보면 사야 된다고. 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장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장단점인가요? 진짜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남들은 수익 못 낼 때 혼자 수익 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좋아하세요. 네. 근데 단점이 뭐냐? 진짜 여기에서 높게 샀는데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매수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죠. 네. 나중에 손실도 크겠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올라갔을 때 이분들은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15%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할 때 네. 이분은 높게 샀으니까 혼자 한 10%대나 11%대 수익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1번과 2번의 경우를 봤을 때 어차피 매일매일 수익을 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여유 있게 사는 게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주식시장에서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는 게 네.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것만 살짝 누를 수만 있는 능력만 있으면 네.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들에서 벗어나서
고수들로 이제 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반이 좀 마련이 될 겁니다. 요것만 딱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매수를 그날 내가 종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요걸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요거 그쵸. 일단 PPT 먼저 보시고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수익 못 내면 내일 내면 되고 네. 오늘 산 종목이 안 올라가면 내일 이제 올라가서 수익을 주면 되기 때문에 네. 하루를 일단은 매수하는 날로 결정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금액을 일단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포트의 비중을 이게 20% 담겠다, 30% 담겠다라면은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냥 종목이 있다고 무조건 주문부터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만 원, 1,000만 원, 500이면 500, 매수 금액을 정확하게 설정을 먼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분할을 통한 자, 분할 매수. 자,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3분할이니까 이제 10을 3개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럼 3대 3대 4가 될 수도 있고 4대 4대 2가 될 수도 있고, 자, 평균적으로 이게 가장 좋아요. 네. 자,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실전으로. 네, 실전으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장중에 보면은 더 확실한데, 그쵸. 그렇죠? 장중에 보면 더 확실한데 지금 이제 장 마감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참고를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뭘 가지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말라는 얘기시죠? 네.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네. 주식이 9시부터 우리가 3시까지 시장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지금 이게 주식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38,950원에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38,950원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이 9시부터 3시까지 39,800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까요? 움직이겠죠? 그쵸. 네. 움직이겠죠. 근데 종목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등락이 제한적인 그쵸. 종목도 있죠. 제한적인 종목도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 네. 모든 주식은 절대 그냥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항상 등락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그 등락폭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날에 가장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솔브레인 가격이 38,950원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이 가격에서 예를 들어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하루 중에 위로 한 5호가, 밑으로 최소한 5호가 이상은 등락을 보여주겠죠. 네. 그럼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어떻게 한 번에 하다 보면 제일 위에 고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저점에서만 잡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전략만 잘 세우면은 내가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네. 아까 얘기했던 3분할 이제 매수 방법이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솔브레인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얼마 살 건지 먼저 기준을 정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혜선 씨는 334가 좋으세요? 442가 좋으세요? 저는 334요. 네, 그러면 네. 1,000만 원을 자, 3, 3, 4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300, 300, 400이죠. 네. 제가 혜선 씨한테 38,900원에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주식을 했을 때 밑에다가 물량을 깔아뒀을 때 그 가격이 체결 안 되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량부터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얘기한 순간 이 300만 원을 먼저 딱 떼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가, 즉 현재가죠.
시장가로 네. 자, 매수를 일단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1,000만 원을 이제 매수하려고 했던 걸 300만 원치를 먼저 물량을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0과 400이 남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처음에 매수가 됐다면, 자, 하루에 보통 5호가에서 10호가까지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머지 300만 원은 내가 산 가격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호가에다가 주문을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이 400은 이 두 번째 물량을 주문 넣은 금액에서 하나, 두 개, 세 개나 아니면 나는 더 낮게 잡겠다 하시는 분은 5번째 호가에다가 주문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38,900원에 처음 3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38,500원까지 떨어지면 네. 이 300만 원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낮은 가격에 같은 금액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네.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그렇죠? 네. 한번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주가가 움직이다가 밑에 38,25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위에 300만 원씩 하다가 여기는 400만 원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럼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겠죠? 더 낮아지겠죠. 더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38,9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샀을 때 마이너스였던 게 단지 한번 내려왔다 올라왔을 뿐인데 바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매수 방법을 하시면, 자, 이제 그날에 가장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처음에 하다 보면 주문 한 번 넣을 거 세 번 해서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호가의 이제 창의 크기를 더 길게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종목마다 조금 특성이 좀 있어요. 이게 좀 하루에 등락폭이 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 네. 5개 밑에다 쭉 깔아놓으면 호가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조금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종목을 먼저 보시고 급등락이 심하다. 그러면 5개씩 밑에다가 크게 큼직하게 걸어놔도 되지만 네. 이것처럼 좀 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장가로 한번 잡으시고 나머지 300은 자, 세 번째 호가,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세 번째는 5호가 밑에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네. 장중에 분명히 8호가 정도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내가 442로 분할을 하고 싶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될까요? 아까 이거는 334니까 네. 차례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아, 아닙니다. 네, 442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매수하는 방법의 주 목적이 물량을 일단 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네. 이 종목을 최대한 낮게 사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가에 400 잡고 바로 밑에 가격에 400 잡고 제일 밑에서 200을 잡아봐야 평균 가격은 그대 안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200부터 먼저 잡고서 네. 400을 밑에 깔아주던가 네. 아니면 처음에 200만 잡았는데 주가 올라가 버리면 네. 어떻게 보면 수익이 작기 때문에 또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400 먼저 놓고 네. 200을 중간에 끼고 400을 밑에다 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흔들렸을 때 금액을 좀 맞추는 네. 이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방법은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머리만 조금 쓰면 굳이 매 평균 단가를 38,4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걸 950원에 잡아서 이게 벌써 몇 프로를 더 먹을 수 있는 거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오늘 하루 2% 뿐이지만 2%가 한 달 쌓이고 1년이 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는 시장에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정도를 투자해서 내가 이 종목을 오늘 사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물량부터 한번 잡아놓고 그래야 또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요. 네. 네, 밑에다가 낮게 잡으려고 넣으면은 안 오면 어떡하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잡아놓으면 가도 일단 수익이니까 안 가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한 가격에만 이렇게 잡으라고 했더니 반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네. 이거 언제 내려올까요? 어. 전문가님 이거 내려오긴 할까요? 그냥 위에서 잡을까요?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종목이 딱 잡혔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바뀝니다. 이거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네. 네, 이걸로 바뀌어요. 네. 더 살까요?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계속 이걸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종목을 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주식이 그냥 올라가길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물량 잡아놓고 밑에다가 나머지를 깔아놓으니까 주식이 오히려 떨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네, 떨어져서 내가 걸린 물량이 다 이제 체결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하루 이제 보면서 평소에는 종목이 안 잡힐까봐 걱정하고 잡혀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 쳐야 될지 그걸 걱정하다가 네. 요즘에는 일단 사놓고 일단 샀으니까 마음은 안정이 되고 그렇다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산 걸로 수익 보면 되고 네. 빠지면 밑에 게 체결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더 좋고 이래서 하루를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그쵸? 충분히 자 가격 남들보다 1, 2%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로 이제 거듭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움직이는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네. 이해가 아마 더 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아요. 계속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자 그걸 이용해서 전략을 잘 짜면 이렇게 평균 단가를 잘 낮출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방법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단기적인 종목을 살 때도 좋고 네. 뭐든지 우리가 주식의 비법 중에 하나가 쌀 때 사서 그렇죠? 네, 비쌀 때 팔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쌀 때 사서 네. 네, 비싸서 올라왔을 때 자, 이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매수 방법이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라도 한번 당장 실행을 좀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좀 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사고 갖고 있으면 시원할 텐데 네. 왜 굳이 여기 밑에까지 귀찮게 주문을 그쵸. 넣어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네. 이 물량이 다 체결되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의 효과를 이제 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네. 못 잡으면 다른 종목도 잡으면 되니까. 그쵸? 이 효과가 주가가 내가 빠져도 일단은 불안하지가 않대요. 네. 위험 부담이 적은 그렇죠. 거잖아요. 위험 부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빠지면 더 좋아하게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보셔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자, 일반 이제 개인 투자들이 하는 가장 이제 큰 실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를 일단 매수하는 날로 결정을 하시고 매수 금액을 일단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3분할을 통한 매수. 좀 더 이제 세분화 시키려면 네. 5등분을 하는 방법까지도 있긴 해요. 아, 네, 근데 그게 5등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5등분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네. 그거는 제가 해도 좀 귀찮으니까 그냥 3분할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또 우리는 5보다는 3을 더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좀 쉽고 이게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딱 떨어져서 했지만 만약에 금액이 75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거 5분할로 하려면 계산하다가 놓쳐요. 그렇죠. 네, 그 계산하다가 놓칩니다. 네. 3분할은 손쉽게 되잖아요. 뭐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내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세워서 네. 나누면 되기 때문에 뭐 250, 250, 200으로 나눠도 되고 좀 이렇게 쉽기 때문에 이런 3분할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네. 그날의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특성을 좀 보시고 평소에 이제 급등락이 많은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호가창을 이제 밑에 걸어놓은 거. 그렇죠? 현재가에서 네.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네 호가, 다섯 호가의 두 번째 2번 물량 걸어 두시고 네. 거기서 이제 3번 물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5개나 3개 밑에다 걸어 두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조금 이제 등락폭이 적은 종목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물량은 세 번째 호가에 넣으시고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뭐 세 번째 넣으셔도 되고 다섯 번째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좀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실수하는 자 이런 방법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네. 지금까지 실수하고 손실을 봤던 이유가 개인 투자들이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네. 손실을 본 거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려면 똑같이 하지 말고 반대로 행동을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거 우리는 싸게 사면 되고 자금을 채서 추가 매수할 거 그냥 기다렸다가 빠지는 거 이용해서 많은 물량 확보를 하면 되고 네. 그쵸? 주가가 오르면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르면 그냥 오른 대로 냅두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내가 사면 오를 거라는 생각보다는 주가는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좀 버리고 요새 좀 차근차근 해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드리니까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는 시장도 좀 보면은 한 번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끊어서 가는 전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등락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네. 오늘 뭐 안철수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네. 장 초반에 거의 뭐 하한가에서 놀다가 네. 그 뭐 3시에 이제 연설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 급등을 쭉 하더니 네. 빨간불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빠졌죠. 대선 관련된 얘기는 없을 거다 하니까 네. 다시 하한가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처럼 봤을 때 이런 테마주들은 호가창을 짧게 하면 소용이 없겠죠. 뭐 한 5개, 7개씩 크게 넣어서 네. 물량을 최대한 이제 흔들림을 이용해서 매수가 되게끔 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잘 세우신다라면은 자 종목도 비싸게 안 사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이 분할 매수요. 3분할 매수가 현실적이고, 네, 네,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 3분할 매수법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공격적이지 않은 투자자. 네. 공격적인 투자는 뭐가 공격적인 투자죠? 한 그래서 번에- 이렇게 3분할로 매수하지 않고 이제 네. 한 가격에다가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차피 같은 금액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전략을 좀 쓴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이거- 전략일까요? 자, 일단은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꼭 한 번에 매수한다고 그게 공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가요? 네.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꼭 주식을 한 가격에 다 산다고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게 약간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에 100만 원 사는데 그걸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신 리스크 관리보다는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 위험 부담을 더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투자자분들한테도 어차피 급등락하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분명히 호가의 갭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분봉을 보고서 저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이런 호가창을 보고서 매매를 해서 가격을 해서 위험 부담을 좀 더 낮춘다라면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머리를 쓰고 전략만 잘 써도 충분히 그날에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요 솔브레인한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자 이걸 크게 해서 볼게요. 하루 중에도 상당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고가가 네. 38,800원까지 갔다가 저가가 36,800원까지 크게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자칫 내가 한 번에 매수를 했을 때 가장 고점인 38,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다음날 주가가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가격을 38,800원이 아니라 처음에 높게 샀어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37,000원대 후반까지 나타났다라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더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던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던 이런 처음에 매수하는 날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좀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개인과 고수들의 매수 기법에 대해서 잘 공부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강의 기대해 보면서요.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주세요.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